안녕하세요. 전 대신증권 조윤남입니다. 그 골드 에이지 대략 한 50대 이상 분들을 이제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뭐 30년, 40년 동안에 자산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1년 뒤의 전망도 잘 모르거나 엄청 많이 틀려요. 근데 3, 40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확정된 미래라는 건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미래를 알 수 없는데 확정된 건 없잖아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오전에 좀 일찍 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좋은 명언을 들려주셨는데 주식에서 선물이나 옵션을 하면 시간 가치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잃는 건데 채권은 별일이 없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돈이 불어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간에 올라타는 가장 좋은 투자는 역시 인구 구조, 인구 통계학에 투자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인구 구조 정말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인구수가 많은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한국 나이로? 아니면 몇 년생? 58년 개띠다. 보통 이렇게 이제 답들이 나오세요. 네, 71년생이 가장 많더라고요. 자, 응답하라 1988 보셨죠? 응팔. 거기서 나온 그 또래들이 몇 년생인가요? 71년생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응팔을 보면서 이거 가장 많은 인구에 타겟팅한 거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던 저도 68년생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71년생이나.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시대의 주류로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문화, 연애, 또 다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명도 늘어났고 정치, 경제까지. 그러니까 이 71년생 주변 사람들, 이 40대 후반 사람들한테 이게 잘 해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한국을 결국 죽을 때까지 주도하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 이야기인데 앞으로 10년 정도 보면은 50대가 한국에 가장 많겠죠. 그래서 50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잘 관찰하시면 하다못해 사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관련된 주식을 투자하시던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 통계청 보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의 어떤 소득을 보면은 평균 소득이 50대가 가장 많아요.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소비는 40대가 더 많아요. 근데 40대 보면은 저희 아들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원비 많이 내죠. 돈이 돌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육비를 제외한 소비를 보면 50대가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50대는 이 골드 에이지의 시작점, 이 50대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의 어떤 주류의 인구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소비 패턴, 먹는 거, 입는 거, 투자하는 거, 돈을 쓰는 거,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 50대가 가장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주식이 괜찮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건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많으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 고령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40대, 50대가 많으면 이 자산 시장이 좋더라고요. 주식 시장도 화랑이고 채권 시장도 화랑이고. 그래서 앞으로 1, 2년 정도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 이내를 본다면 주식 시장도 굉장히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왼쪽 그림은 한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50대가 몇 프로를 차지하냐, 그 비율대로 코스피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데이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50대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한국의 주류다. 그러면 코스피가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금융투자협회인가 한국의 개인 투자자의 평균 그 연령을 보니까 대략 그때 40대 후반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85학번이라고 보면은 이제 51죠. 아마 지금 85학번 정도가 51 정도가 아마 평균 투자 연령의 가장 많은 주류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보면은 역시 50대가 투자 주체로 이제 그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겠죠. 자, 워렌 버핏은 굉장히 오래 투자했다. 몇십 년 동안 투자했다는 얘기고, 워렌 버핏은 주가가 얼마든지 얼마나 높다, 낮다, 2배 올랐다, 그 다음에 주당 이익 비율 PER이라고 얘기하죠. PER이 40배다, 50배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기업이 성장한다,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잘한 거는 굉장히 쌀 때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람의 척추 모양처럼 이렇게 S커브가 있잖아요. 이 S커브에서 이 기울기가 성장이 가속되는 구간에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난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많죠. 1920년대 후반에 미국의 그 대공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미국 사람들이 한 10가구 중에서 한 2명, 3명, 4명
이 세 가구 네 가구가 그 자동차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동차 보급률이 한 30% 정도 전후했을 때 주가가 가장 빨리 올랐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 있잖아요. 아마 조금 젊은 분들은 처음에 아이폰을 쓰셨을 거예요. 삼성폰이 이게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삼성폰이 괜찮다, 그렇게 바꾸신 게 아마 2012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서치 직원들도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삼성폰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빨리 올랐어요. 그리고 LTE들이 이제 통신사에 보급됐죠. 그것도 대략 한 30% 정도 보급률이 왔을 때 가장 빠른 이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이 됐고 그것이 성장하는 단계에 딱 걸린 그런 시점이 뭐 소위 얘기하는 이 3번 요추에 30%에 해당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10명 중에 3명이 뭘 하더라, 10명 중에 3명이 새마을 식당을 가봤더더라, 뭘 어디 했더더라,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시면 뭔가 이 성장하고 있는, 막 가속되고 있는 그 제품과 서비스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외 쪽에 사업을 넓히신다 그러면 해외 인구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 예전에 한국의 그 농촌 총각들이 이렇게 해외 신부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방글라데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방글라데시 인구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게, 보통 이 그 아시아권, 특히 이제 이 유교가 지배하는 한국, 일본, 중국은 당연하고, 이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은 되게 많죠. 그런데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시아권이고 개도금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방글라데시 여성이 이렇게 예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쪽을 좀 찾아봤으면 답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중국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40대가.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40대가 뭘 할 거냐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전망 저도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여하튼 국제 유가가 지금 50불을 못 넘고 있죠. WTI가 배럴당 50불을 못 넘고 있는데, 50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치 신흥시장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착시, 혹은 그것이 실제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뒤로 밀어놨다. 그래서 이 유동성으로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50불을 넘게 된다 그러면 코스피가 2100분 아니라 2200, 300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영국이 그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1900까지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난 브렉시트란 말을 모른다라고 처음부터 그냥 생각 안 하고 지나갔던 것이 답이었죠. 근데 왜 그럴까요? 영국은 경제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금융시장 영향력도 엄청나게 큰데, 경제 규모, 금융시장 영향력, 정말 예를 들면 볼 필요도 없는 그렇게 비중이 작은 그리스가 유럽연합에서, 유로존에서 탈퇴한다고 그랬을 때 전 세계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장기간. 왜 비중이 훨씬 더 큰 영국이 나온다고 예를 들면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왜 시장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해석할까? 결국은 이것이 경제적인, 아주 구체적인 경제 이슈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이 밑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면 장기적으로 시장과 경제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1993년서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은 보통 4년씩이에요. 2번 연임하면 8년이죠. 이 파란색 당나귀가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1993년서부터 2000년까지 이 빌 클린턴이 그 미국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그 부시가 대통령이 됐죠. 공화당은 빨간색 코끼리예요. 자, 그리고 또 다시 2009년서부터 지금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자,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은 힐러리다.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게임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 없구나. 1840년 이후에 대략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 양당 체제가 확립된 것은 남북전쟁 이후니까 대략 한 1850년대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1840년이라고 보면 대략 한 176년 됐죠. 176년 동안에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이 8년을 넘게 집권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언제? 세계 경제가 아주 나빴던, 정말 누구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대공황 때, 그때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했습니다. 꽤 오래 했죠.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이 끝난다 생각했는데 2차 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이 또 8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한 2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한 경우 딱 한 번 빼고는 민주당이 8년 하면 그 다음 공화당으로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과학이다. 이것이 과거의 예가 이번에도 반복된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은 트럼프죠. 인정하기 싫지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전, 3개월 전 혹은 1년 전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트럼프가 설마 공화당의 후보가 될 거며 여태까지 이런 지지율을 받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번엔 무조건 공화당 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앞으로 최소한 4년 동안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연임을 하게 되면 8년. 자, 민주당이 될 거냐 공화당이 될 거냐가 이 투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11월 8일 이후에 뭔가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색깔은 어디 나오냐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던 산호세. 이 산호세 구글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혁신 기업들은 다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에 가장 많은 선거자금과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색깔은 캘리포니아다. 기술과 혁신이다. 카톡을 많이 한다고 기름값이 올라가거나 물가가 올라가진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값을 붙잡아 놓은 상황에서 기술과 혁신으로 세상의 성장을 이끌어낸다가 민주당의 색깔. 공화당의 색깔은 어디냐면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아까 락커드슨 나왔죠. 사실 대피트자료에 다 복선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락커드슨이고 이 사람이 제임스 딘이고 제임스 딘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좋아하는데 얘는 돈이 없었죠. 그러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죠. 왜 부자가 됐냐면 텍사스 한복판에서 기름이 터져 나왔으니까. 그래서 공화당의 색깔은 텍사스예요. 트럼프가 공화당의 적자는 아니지만 일단 공화당의 색깔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자, 그럼 내가 원자재를 투자할 거냐 아니면 그동안 원자재 약세 때문에 힘들었던 건설주다 조선주다 뭐다 이런 쪽을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냐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좋았던 기술주다 바이오주다 4차 산업혁명 이쪽으로 계속 투자를 할 거냐를 11월 8일 이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남미 사람들이 그 힐러리를 많이 찍는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남미 사람들 투표를 잘 안 해요. 11월 8일 날 투표하러 많이 가야 힐러리가 되는 거고요. 투표를 안 하러 가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때는 흑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흑인들이 95%, 93% 이렇게 다 몰표를 줬어요. 근데 힐러리한테 몰표를 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전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뭐 이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좋아요 만, 싫어요 2만. 그 다음에 트럼프는 좋아요 만, 싫어요 만. 그러니까 결국은 힐러리가 당연히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깜도 안 되는 트럼프가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이 힐러리의 안티, 힐러리가 싫어요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기존의 어떤 정치권에 대한 반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브렉시트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안개 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혹시 지난 8년 동안 만들어진 거품이 잠깐의 그렇지만 상당히 심각한 조정을 받게 될 경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IT 닷컴 버블이 결국은 2001년, 2년에 굉장히 많이 망가졌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이 2008년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이건 좀 과열이다. 과열이 어디 붙었죠? 가계의 권리금들,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의 M&A, 그런 어떤 그 부풀려진 자산들이 한꺼번에 소멸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대신증권은 달러에 투자하십시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환율은 저희가 전망한 거랑 반대로 거꾸로 가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많은 수요자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돈들이 더 빨리 달러로 모이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봤을 때 지금보다 달러를 더 많이 갖고 계시겠어요? 적게 가시겠어요? 이 수요에 커다란 패러다임에 저희가 베팅을 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압박들이 굉장히 심해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엔 트라우마가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전후 2000년 11월, 그 다음에 2008년 11월 굉장히 금융시장이 불안정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 일도 없으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예를 들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사람들의 달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뭐 정부에서도 해외 투자하라고 했는데 대신적인 굳이 달러로 투자한다고 뭐 그렇게 비난을 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5년, 10년 내로는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외 경제가 불안하면 우리는 주기적으로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건 뭐
작년, 재작년 말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잡아놨는데 어차피 해외 투자는 계속 늘려가야 돼요. 자, 올 구정 때 기름값이 26불이다. 이때 무조건 사면, 뭐 사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다르겠지만 무조건 사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 구정 때 2월 11일, 12일 때 살려면 달러로 바꿔놔야 돼요. 나는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달러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때 환율은 1,200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름이든 금이든 미국 부동산이든 해외 주식이든 간에 내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환율은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미리 달러를 쌀 때 지금처럼 바꿔놓으면 뭔가 싸진 자산들이 언젠간 나올 거예요. 그때 투자하시면 돼요. 그것이 가장 예를 들면 싸게 투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투자의 1단계 도구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달러로 뭐 환전을 하든 RP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금이 싸지든 원자재가 싸지든 아니면 뭐 힐러리가 당선돼서 또다시 바이오의 버블이 생기든 그때 가서 11월 8일 이후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